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해운대에서 겪었던 일.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의 과장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군요. 전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전혀 관심도 없는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원룸에 살았었죠.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우리가 놀러가면 친구 동생은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아이 둘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싶어서 담력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가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섰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즉슨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반복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지요. 전 솔직히 담력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온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은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도 제 여자친구가 걸렸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랑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켜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랬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놀래켜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아서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3명이서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서 창문 밖이 보였던 것이지요.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자 울음이 딱 하고 끊기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들과 그 친구까지 셋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에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 2명이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새벽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새벽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에 용의자 신원 확인차 3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라고 하셨죠. 경비실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는 친구 집에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직접 보았다. 조금은 특별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기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전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죠. 잡다한 꿈들이 많은데 얼마 전쯤에 꾸었던 꿈입니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볼 때 침대 머리맡 반대로 누워서 영화나 TV를 봅니다. 그런 거에 100% 가위에 눌려요. 똑바로 자도 가끔씩 눌리긴 하지만 워낙 많이 눌리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속 상황입니다. 꿈속에서도 평소에 영화를 볼 때처럼 침대 머리 반대로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어떤 꼬마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키가 큰 아저씨와 함께 들어왔죠. 꼬마는 대략 7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구지 하는 순간 꼬마 여자애가 조금 열려있던 내 방 창문을 활짝 열며 삼촌 여기 있었네라고 말하면서 뒤따라 오던 사람한테 삼촌 여기 있어요 하면서 저에게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순간 뒤따라 오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저승사자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찝찝한 그 얼굴. 아무 말도 필요 없더군요. 그리고 나에게 말하게 가자 따라오거라. 뭔데 내가 니를 왜 따라가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난 아픈 데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누워있던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발로 차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얼굴엔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찝찝하고 무서운 꿈이었죠. 꿈을 깨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려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아무튼 두려움과 찝찝함을 뒤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전혀 꿈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팀원들과 퇴근 후 간단한 식사를 하고서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이더군요. 그 전날 꿈이 다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확실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의외로 약간의 행운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